형님들 오늘 1월 31일 경기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간 경기가 엄청 많아요. 뭐 국내 경기가 7경기 있고 호주 리그도 3경기가 있죠. 자 어제 우리가 동부가 조금 핸디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조금 아쉽게 놓쳤는데 오늘 또 NBA는 여지없이 또 들어와줬죠. NBA가 계속 효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 보스턴 마엔, 닉스 마엔은 또 들어와 주면서 배당 좋게 우리가 또 한 박스 가져왔죠. 배당 좋게 또 한 박스 가져왔고, 자 어제도 보시면 우리가 뭐 한 경기 놓쳤죠. 덴버 마엔 하나 놓쳤는데 피닉스 프렌이랑 댈러스 프렌 잘 가져왔고, 어제도 중배당이 들어와 줬죠. 그래서 지금 NBA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NBA를 주력으로 가져가시는 게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소소하게 가시는 게 낫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에서. 일단 퍼스 글로리 대 오클랜드 FC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자, 이 경기인데 131번 경기입니다. 자, 일단 퍼스 글로리 같은 경우는 직접 웨스턴 시드니 상대로 경기에서 0대1 패배를 당했죠. 최근 6경기에서 이 5경기 실점을 할 정도로 여전히 이 수비 불안에 대한 아쉬움을 기록하고 있고, 자 홈에서는 직전 경기 센트럴 코스트 상대로 3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최근에 홈에서는. 자 그리고 오클랜드 FC는 직전 센트럴 코스트 상대로 2대2로 비기면서 승점 1점에 추가하는데 그쳤죠. 최근 6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공격력이 상당히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뭐 수비진에서 보시면 6경기에서 8실점을 할 정도로 매 경기에서 실점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양 팀의 실점률을 봐서는 이 오버 쪽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양 팀의 최근 맞대결로 봐서는 최근에 지난 4월 달이었죠. 자 오클랜드 FC가 1대0 승리를 가져간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퍼스 글로리 같은 경우가 이 주전급 선수들 이 2명의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기 때문에 뭐 누수는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복귀하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오클랜드 FC 승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시드니 대 웨스턴, 시드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드니 FC 대 웨스턴 시드니죠. 자 웨스턴 시드니입니다. 자 시드니 같은 경우는 직전 멜버른 빅토리 상대로 자 0대4 완패를 당했죠. 최근 6경기 중에서 무려 6경기에서 계속 실점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 수비에 불안함이 계속 노출이 돼 있죠. 그리고 이번 경기 앞두고 이 투레 그리고 가르시오 이 주축 선수들이 이 부상으로 조금 이탈한 거는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오늘 복귀하는 선수도 있긴 해요. 그리고 웨스턴 시드니 같은 경우는 직접 퍼스 글로리 상대로 자 1대0 승리를 가져갔죠. 최근 6경기에서 이 5골에 그치면서 공격력에서는 계속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는 팀 내 핵심 자원인 이브스키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공격진에 조금 무게감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양팀의 최근 맞대결을 봐서는 이 4승 1무 1패로 시드니 FC가 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가고 있어요. 경기당 이 평균 4골이 터지면서 양팀의 화력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일단 뭐 시드니 FC가 부상병동이라는 불림만큼 결장자가 많지만, 자 홈이점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 졸 올리죠. 이 복귀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웨스턴 시드니 상대로는 그래도 이 홈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드니스 그냥 오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전 정관장 대 현대건설입니다. 서울 SK 대 죄송합니다. 이 서울 SK 대 이 고양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울 SK 대 고양손인데 이 경기는 지금 보시면 자, 고양손호가 역배를 받고 서울 SK가 핸디를 5.5점 받았죠. 5.5점. 많은 핸디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 서울 SK 같은 경우는 직전 이 KCC 원정에서 102대 72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2연승에 달리고 있죠. 자, 그날 안영준이가 결장을 했습니다. 결장을 했는데,
전반 초반 이 쇼농을 조금 막지 못하면서 고전을 했지만 이 원희하고 톨렌티노 중심으로 이 3점 슛이 폭발해주면서 이 전반전 때 사실상 끝났죠. 58대 이 37로 사실상 끝났습니다. 뭐 3점 슛, 리바운드, 턴오버 모든 매치업에서 SK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원희가 그날 20득점을 올려줬고 뭐 김낙현이도 20득점 올려줬죠. 하지만 얘네들이 수요일에 우리가 SK 일반승을 본 날 있죠. 이 동아시아 슈퍼리그 때 SK 일반승이란 마연에 본 적이 있는데 얘네들이 홈에서 경기를 치렀죠. 자, 원희의 활약으로 89대 78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파이널에 진출을 했죠. 이 주중에 이 동아시아 슈퍼리그를 뛰었고, 자, 그리고 손호 같은 경우는 직전 이 삼성이랑 경기였죠. 삼성이랑 이 99대 54로 승리를 하면서 2연승에 성공을 했죠. 우리가 그날 고양 손호 단폴로 갔다 왔죠. 단폴로 갔다 오면서 그날 보시면 뭐 나이트, 강지훈, 뭐 이정현, 뭐 3점슛이 미친듯이 터져주면서 전반전 때 2배 이상 점수가 벌어졌죠. 60대 30으로. 사실상 거기서 끝났지 않나. 뭐 리바운드 싸움, 뭐 3점슛, 뭐 턴오버 모든 면에서 여기도 매치업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가져갔죠. 자, 올 시즌 일단 손홈에서 벌어진 3경기에서 2승 1패로 SK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호 같은 경우는 최근 2경기에서 이 대승을 거두고 있죠. 뭐 두 팀 모두 하위권 팀이기 때문에 뭐 크게 볼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자, 요번 경기에서 이 새로운 외국인 선수 리투아니아 출신 선수가 오늘 첫 출전을 합니다. 2m 8cm예요, 형님들. 자, 2m 8cm고 이 모츠카비츠수죠. 이 정통 센터입니다. 이 다양한 리그에서 일단 활약을 했고, 자, 수비면에서는 그래도 득점력은 일단 저도 모르겠어요. 수비면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것 같고, 뭐 SK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 분명 승리를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자, 동아시아 슈퍼리그까지 뛰면서 원희의 체력 소모가 컸고, 여기서 문제는 자, 오재현의 부상이죠. 오재현 부상으로 이 수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손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자, 이 대승을 해주면서 외곽에서 조금 많이 터져주죠. 그러니까 외곽에서는 손호가 또 유리하게 가져갈 가망성이 많고, 그리고 안영준이죠. 안영준도 지금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정현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SK에서는 이게 오히려 악재가 될 수가 있다. 자, 나이트가 골밑에서 버텨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원희가 외곽에서 겉돌 가망성이 많아요. 그러면 공격이 잘 풀리지가 않겠죠. 최근에 뭐 다니엘이 조금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자, 3점슛 라인에서는 여전히 SK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 외곽에서 손호가 터져주기 시작하면 이 경기도 뭐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저는 고다양 손호, 옆배승, 뭐 프렌, 자, 언어바는 오바 쪽으로 봐야 되겠죠. 득점력을 봐서는. 자, 그리고 이제 대전정관장 현대건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전정관장 자, 현대건설이죠. 자, 이 경기는 오늘 자, 2.5세트를 받았습니다. 2.5세트를 받았고, 자, 지금 정관장 같은 경우는 휴식기 이전에 가졌던 GS 칼텍스 원정에서 0대3 0대3 또 완패를 당했죠. 0대3 완패를 당하면서 셧아웃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5연패죠. 5연패고 그날 이 자네테가 이 어먹가장에서 이 부상을 당했죠. 예. 그러면서 이선우가 아포지스로 나왔는데 뭐 사실상 뭐 19점, 뭐 22점, 그리고 3세트는 14점밖에 못 달 정도로 여전히 어려웠죠. 뭐 인쿠시가 8득점에 그친 게 그날 최고 득점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휴식기 이전에 가졌던 이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홈에서 이 3대1 승리를 가져갔죠. 김다인이 감기로 결장을 했고, 그리고 정지훈이 패배를 했죠. 죄송합니다. 이 3대1 패배를 했는데 정지훈이 피로골절로 인해서 결장을 했습니다. 주전 2명이 빠졌죠. 그러면서 리시브 효율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뭐 올 시즌 일단 4번의 맞대결에서는 현대건설이 전승을 걷고 있죠. 자, 일단 뭐 김다인이 오늘 정상적으로 복귀할 것 같아요. 감기 증상이니까. 그리고 정지훈 같은 경우는 피로골절 때문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지훈이 안 나왔을 때 이예림이 나올 가망성이 많죠. 그리고 카리, 자스티스는 정상적으로 나올 가망성이 많고, 정관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가뜩이나 경기력이 좋지 않은데, 자, 직전에 자네테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2월 중순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병 없이 게임을 치러야 되는 이 경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2.5세트라고 해도 현건 마엔까지 보고 오노바는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특별한 상황 아니면 그래도 마엔까지 찍어줄 가망성이 많은 경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대 우리은행으로 넘어갈게요. 자, 삼성생명 대 우리은행이죠. 자, 이 경기는 1.5점을 받았죠. 1.5점.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한 경기라고 봅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 신한은행 상대로 60대 58 승리를 하면서 이 3연승을 달리고 있죠. 전반 초반 17대 4도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경기가 접전으로 흘러갔습니다. 4쿼터 접전으로 이어지면서 이 경기 막판에 이 턴오버가 아쉬웠죠. 3점슛 라인에서 동일하게 거의 나왔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오히려 밀렸습니다. 이 신한은행 상대로 턴오버는 역시나 신한은행보다 줄긴 했지만 이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자, 이에라는 그날 보시면 20득점, 미유키가 11득점 올려주면서 팀이 승리를 가져갔고, 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직접 KB스타즈 상대로 홈에서 70대 75로 패배를 먹었죠. 그래도 얘네가 막판에 자, 잘 가다가 이 3쿼터 또 56대 50으로 앞섰죠. 이 4쿼터 초반 때 잘 실점을 해주면서 이제 추격이 됐고, 중반 이후에 강희실 3점슛이 터져주면서 역전을 당했죠. 마지막에 이 김단비가 3점슛을 넣어주면서 그날 프렌을 주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자, 역시나 오늘도 보시면 양팀 경기력을 봐서는 양팀 다 저는 박빙사라고 봅니다. 자,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는 2승 1패로 삼성생명이 우위를 점하고 있죠. 우리은행이 최근에 1승 3패로 부진하고 한엄지, 나나미가 시즌 아웃을 당하는 악재 속에서도 얘네들이 잘 버텨주고 있어요. 수비도 최근에 잘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 3점슛 라인에서 잘 들어가주고 있죠.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 3연승을 걷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3점슛 라인에서는 오히려 우리은행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삼성생명도 오늘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경기는 자, 3점슛에서 갈릴 가망성이 많은 경기라고 봅니다. 우리은행이 지금 라인업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골밑에서 삼성생명 유리하게 가져갈 거라고 보지만 직전 KB스타즈 상대로도 오히려 리바운드 싸움에서 얘네들이 앞섰습니다. 그만큼 리바운드 가담도 많이 해주죠. 그리고 최근에 아야노도 잘 터져주고 있고 이민지 역시도 들어왔을 때 제 몫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저는 이 경기는 우리은행이 한 쿼터 삐끗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은행 역배승 쪽으로 한번 볼게요. 역배승 프렌, 오노바는 오버 쪽으로 봐야죠. 오버. 자, 그리고 이제 뉴캐슬 제즈 대 브리즈먼을 넘어가겠습니다. 추천이랑 자, 들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뉴캐슬 제즈 대 브리즈먼이죠. 자, 호주 경기입니다. 109번 경기죠.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는 직전 4골을 몰아치면서 공격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준 상태죠. 최근 6경기에서 연속 득점을 성공을 해주면서 총 16골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격진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같은 기간 실점을 8실점을 할 정도로 수비적인 집중력도 상당히 좋은 팀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브리즈먼 같은 경우는 직전 애들레이드 상대로 자, 홈에서 2대3 패배를 당하면서 여전히 수비 라인의 허점이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최근 6경기에서 모두 11골을 기록하실 정도로 이 수비진의 붕괴가 뼈아픈 상황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지금 주전 공격수 둘이가 분전하고 있지만 원정에서도 경기당 이 한 골에 그칠 정도로 이 득점력의 빈곤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죠. 양팀 최근 맞대결에서 보시면 자, 뉴캐슬이 4승 2패로 자, 우위를 점하고 있고 경기당 얘네들이 맞붙었을 때 3골 이상 놔주고 있죠. 자, 화력전으로 오늘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점 상관없이 이 경기도 오버 쪽으로 먼저 보고 뉴캐슬 승 그리고 햄무까지 한번 노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대 KB스타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대 KB 손해보험이죠. 손해보험인데
자, 이 경기는 대한항공이 오늘 정배를 받았죠. 휴식기 이전 가졌던 한국전력 원정에서 자 0대3으로 패배를 했죠. 정지석이 한 달여 만에 복귀를 했지만 1세트 러셀이 부진하면서 줄곧 끌려갔죠. 그래서 러셀 대신해서 임동혁을 투입했지만 결국 세트를 한 세트도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의 뭐 당연히 키포인트는 러셀이라고 봐요. 어느 정도 이제 휴식을 했기 때문에 러셀의 타점은 많이 올라올 가망성이 많죠. 자, 그리고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휴식기 이전에 OK저축은행 상대로 홈에서 자 3대2 어렵게 승리를 가져갔죠. 한 세트씩 주고 받으면서 5세트까지 가서 24대22로 자 어렵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날 뭐 비에나 뭐 나경복이 많은 득점 올려줬죠. 자, 올 시즌 일단 4번의 맞대결에서는 2승 2패로 박빙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그래도 대한항공이 승리를 가져갈 가망성이 많다고 봐요. 뭐 대한항공은 정지석, 임재영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정지석이 다시 한번 돌아와 줬고 그리고 리베로로 나섰던 지금 아시아 쿼터제 류에이를 내보내고 호주 국가대표 출신인 이 아웃사이더 히터 쪽에 이든을 영입하면서 이 변화를 줬습니다. 그럼 정지석이 컨디션을 끌어올릴 시간을 어느 정도 이든 이 195cm죠. 이 선수가 공격수로 나서는데 아마 힘을 실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뭐 좋은 뭐 한 선수도 건재하죠. 그리고 KB손해보험은 휴식기 이전에 뭐 OK저축은행이 상대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확실히 시즌 초반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아시아 쿼터제 야콥이 팀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임성진이 그 자리를 메꾸어줘야 되지만 임성진의 경기력이 여전히 안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에나도 자 휴식기 이전에 봤을 때 타점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공격 라인업에서는 이 대한항공이 앞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공승, 마엔 그리고 언어반은 자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 대 KB스타즈로 넘어갈게요. 자 신한은행 대 KB스타즈죠.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형님들. NBA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직전 이 삼성생명 원정에서 다 잡았던 경기를 놓쳤죠. 58대 60으로 패배를 하면서 2연패에 빠졌습니다. 전반 시작 초반에는 안 좋았죠. 이 17대 4 구간이 나오면서 어렵게 끌려갔지만 자, 2쿼터 때 수비가 살아나면서 15대 0도 만들었죠. 뭐 순식간에 뭐 역전을 하면서 34대 31로 앞선 채 끝났지만 이 3쿼터 또 클러치 타임 때 이 신지현이 저는 파울 트러블이 걸린 게 조금 뼈 아팠다고 봐요. 이 3쿼터 끝날 때 보면 47대 48이었죠. 그리고 4쿼터 때도 계속 접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뭐 3점슛,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오히려 신한은행이 앞섰고 이 턴오버에서 조금 자멸을 하면서 그날 아쉽게 패배를 먹었죠. 뭐 신이슬, 김지인영이가 많은 득점을 올려줬지만 마지막 그 클러치 타임 때 갈린 게 조금 아쉬웠던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KB스타즈 같은 경우는 직전 자 우리은행 원정에서 75대 70으로 승리하면서 자 3연승을 달리고 있죠. 뭐 전반 초반에 이 허예은이 3점슛이 터져주면서 9대 0으로 이제 출발이 좋았고 뭐 2쿼터 때 공격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이 30대 37로 뒤진 채 끝났죠. 다만 자 박지수가 또 들어와 주면서 박지수가 들어와 주면서 또 50대 56까지 쫓아갔지만 이 4쿼터 때 양지수 송윤아의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을 했죠. 3점 턴오버 뭐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오히려 그날 KB스타즈가 앞섰습니다. 역시나 이 박지수가 들어왔을 때는 이 많은 점수차가 또 벌어지기가 일쑤였죠. 자, 올 시즌 일단 3번의 맞대결에서는 KB스타즈가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KB스타즈가 최근 3연승을 거둘 때 보면 이 박지수의 출전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박지수가 빠졌을 때 어느 정도 자, 이 점수차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보여주고 있죠. 뭐 신한은행 9연패에 탈출하면서 다시 한번 2연패에 빠지긴 했지만 경기력을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아요. 미마루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제공권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핸디는 저는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뭐 일반승은 뭐 KB스타즈가 가져갈 수 있어도 저는 핸디는 신한은행 프렌 쪽으로 볼게요. 프렌 쪽으로 보고 자 언어반은 자,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오버. 자, 그리고 이제 부산 KCC 대 서울 삼성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부산 KCC 대 서울 삼성이죠. 서울 삼성이고.
자, 지금 부산 KCC가 사실상 최준용 빼고는 다 돌아와주는 상태죠. 이 4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자, 또다시 한번 72대 102로 이 SK전에서 패배를 먹었죠. 쇼농이 분전하긴 했지만 역시나 이 수비가 많이 붕괴가 되면서 사실상 전반전에 그날 끝났죠. 37대 58로. 뭐 3점슛 라인에서도 이 8개밖에 안 터질 정도로 여전히 외곽슛이 터지지 않으면 어렵게 흘러가는 게 KCC라고 봅니다. 그날 뭐 턴오버도 많았죠. 뭐 송교창이 여전히 분전을 하긴 했지만 허웅이랑 허훈이 사라다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직전 이 정관장 상대로 원정에서 85대 76으로 승리하면서 2연패에 탈출을 했습니다. 뭐 전반 초반에 뭐 접전이 상황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날 보시면 이 3점슛 라인에서 압도적으로 좋았죠. 뭐 이간이 니콜슨이 공격을 주도해주면서 이 전반전에 53대 41로 앞선 채 끝났죠. 그리고 3쿼터 때도 외곽이 조금 터지진 않았지만 니콜슨이 골밑을 공략해주면서 이 72대 61로 앞선 채 끝났죠. 그날 뭐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조금 뒤지긴 했지만 이 3점슛 라인에서는 압도적으로 좋았죠. 뭐 니콜슨이 그날 32득점 올려줄 정도로 니콜슨이 한 번 더 터져졌던 경기라고 봅니다. 자, 올 시즌 일단 3번의 맞대결에서는 2승 1패로 KCC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최근 KCC가 4연패를 당하면서 1승 10패라는 엄청난 부진에 빠져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준용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뭐 수비적인 면에서 고전할 수 있긴 하지만 서울 삼성 역시도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죠. 오히려 외곽슛에서 뭐 갈릴 가능성이 많아요. 양 팀의 화력을 봐서는 오늘 엄청난 언오바 점수를 받았죠. 그래도 오버 쪽으로 먼저 보고 자, 일반 승패는 그래도 KCC가 서울 삼성을 잡을 가망성이 홈에서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KCC 승쪽으로 보고 핸디는 마엔 쪽으로 한번 노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창원 LG 대 울산 모비스를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형님들. 추천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형님들도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도 지금 보시면 7.5점을 받았습니다. 많은 핸디를 받았죠. 자, LG는 직전 DB 상대로 홈에서 연장 접전 끝에 패배를 먹었죠. 우리가 그때 DB를 잘 가져갔죠. 86대 88로 패배하면서 자, 2연승이 중단이 됐죠. 뭐 그날 타마요가 복귀전을 치렀는데 타마요가 복귀하고 나서도 엄청난 또 득점을 올려줬고 뭐 유기상이가 그날 26득점을 올려줬죠. 그냥 외곽에서 조금 저는 갈렸다고 봅니다. 뭐 수비적인 면에서도 둘 팀 다 뭐 상당히 좋았고 외곽슛도 오히려 12개가 터져졌죠. 12개. 턴오버에서도 조금 아쉬움을 보여줬는데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조금 열세였던 게 그날 아쉬웠던 포인트였지 않나. 자,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직전 소노 원정에서 54대 99로 패배하면서 3연승이 중단이 됐죠. 우리가 그날 소노 단불로 갔다 왔고 뭐 조한진, 박무빈이 뭐 3점슛 조금 난사를 많이 했죠. 이 3점슛 라인에서도 많이 뒤졌고 뭐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많이 밀렸죠. 그리고 턴오버로 그날 자멸을 했습니다. 뭐 이그보는 박무빈이 11득점 올려주긴 했지만 다른 용병 라인업에서 득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죠. 자, 올 시즌 일단 3번의 맞대결에서는 LG가 모두 전승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 뭐 타마요가 복귀하면서 이제 완전체 LG입니다. 마레이가 골밑에서 꾸준하게 득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유기상도 이 3점슛 라인에서 잘 터져주고 있죠. 그리고 타마유가 복귀 전에서도 15득점을 올려줄 정도로 확실하게 타마유가 있고 없고 차이가 LG는 많이 크다고 봅니다. 이 모비스 역시도 최근에 상승세를 타다가 자, 손호전에서 완패를 먹었죠. 여전히 뭐 서명진이라는 좋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외곽 라인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팀이죠. 그리고 제공권 싸움에서도 LG 상대로 올 시즌에 좋았던 데이터가 없습니다. 수비 매치업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기도 뭐 7.5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창원 LG승 마엔까지 한번 노려보고 언오바는 저득점 사이즈로 한번 볼게요. 언더 쪽으로 보고 오늘 국내 경기 마무리 짓겠습니다.